네, 오늘 설명드릴 상황은 이제 위턱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사진에서 선부터 하나 그어 볼게요. 이렇게 쭉 그어 보면 이게 중심선이 되세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쪽이 실제로 환자분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제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치아를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4등분으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쪽당 치아가 7개씩 해서 4군데니까 이제 28개가 있으셔야 다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왼쪽 위에를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까지 이가 있고 그러면은 3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뼈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위에 보시면 하나의 선이 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선이 보이실 거고, 이게 바로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상악동이 뭐냐면 상악이라 그래서 이제 위턱에 있는 동굴할 때 동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위턱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공간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어가면 여기도 이제 뭔가 이렇게 선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코거든요.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구조물입니다. 상악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보면은 이제 여기 위로는 동굴 동자를 쓰듯이 이제 뼈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임플란트 3개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뭐 어금니 쪽에 많이 쓰는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심을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야겠죠.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3개를 심으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뼈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밑에 쪽 선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위쪽으로 여기 비어있는 공간 안쪽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뼈가 없으니까 임플란트가 그냥 허공에 떠있는 결과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임플란트에 이를 만들었을 때 힘을 받게 되면은 망가져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위쪽으로 뼈 이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어줘야지 임플란트 전체가 뼈에 이제 둘러싸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건데, 굉장히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천장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천장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천장의 두께는 얇은데 반해서 못이 되게 두꺼운 거죠. 긴 거죠. 그러면은 이 천장 위로 못이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는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를 달아놨다 그러면은 쑥 빠져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시멘트 같은 거를 대서 굳히듯이 뼈 이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한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임플란트를 심어놨고 아까 없던 뭔가 하얀 선 같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로 뭔가 뿌연 게 자국이 좀 보이실 거잖아요. 아까 사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희가? 위에 게 수술 전의 사진이고 아래 게 지금 수술 후의 사진인데, 보시면 이 부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던 부분 위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얀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뼈 이식을 한 흔적이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단해지게 돼요. 그러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멘트가 굳어서 단단한 어떤 돌같이 되듯이 뼈 이식한 가루가 굳어서 이렇게 완벽한 뼈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아래쪽에서 힘을 가해 줬을 때 잘 버티면서 끝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15도 이상이 없는 자기 치아와 같은 단단한 그런 치아가 된다는 거죠.